허물을 뉘우치고 습성을 고쳐라. 정경행록 4장 37절. 무신년 여름에 문공신이 동곡에 와서 상제께 배하라니라. 그 자리에서 상제께서 그를 보고 내가 허물을 뉘우치고 습성을 고치지 아니하면 앞날에 난경이 닥쳐오리라 고 꾸짖고 타이르셨도다. 위 성구는 무신년에 있었던 일로 고부 화액 이후 상제님께서 동곡약방을 찾은 문공신을 꾸짖고 타이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은 고부 화액 후에 상제님을 원망하며 불경한 패설을 일삼다가 옥에서 얻은 병이 재발하여 죽을 처지에 있었던 문공신이 찹쌀 9대로 밥을 지어 먹이라는 상제님의 처방으로 병의 큰 차도를 보고 황송한 마음으로 동곡약방에 계신 상제님을 찾아뵈었을 때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문공신뿐 아니라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그동안 지내오던 허물을 낱낱이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신 바 있습니다. 잘못 저지른 실수나 과실로서의 허물은 예로부터 수양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 개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산문에서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허물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허물을 고친다면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허물의 반성으로 덕성을 쌓음이 더러운 똥으로 작물의 거름 삼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으며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자가 안회를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가장 배움을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공자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문공신의 허물은 일의 정황을 살피기에 앞서 불경한 언사를 일삼거나 불끈 화를 내는 습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습성이란 버릇이 되어버린 성질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일정한 행동이므로 흔히 버릇이나 습관이라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한 번 몸에 밴 습성이 여간에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갖기 전에 좋은 습성을 익히도록 하는 일이 예로부터 중시되었습니다. 8세가 되면 아동을 향교, 서원, 서당 등에 보내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을 가르쳤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사람의 부름이나 요구에 응하여 사안에 따라 공손하게 대응하는 것, 어떤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지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고 처신하는 것 등을 어릴 때 익히게 한 가르침이 소학입니다. 조광조의 스승이기도 한 김굉필은 자신을 소학동자라 자칭했습니다. 그는 시를 지어도 천리를 알지 못했는데 소학을 읽고 나서야 지난 잘못을 깨달았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옛 사람들이 좋은 습관 들이기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도 언어 습관입니다. 말은 복을 짓기도 하지만 허물을 지어 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을 악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왕이 밀려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당시의 문공신과 더불어 상제님을 원망하며 패설을 일삼던 이 화추는 의병에게 총살되고 박장근은 의병으로부터 매를 맞아 뼈가 부러졌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공신에게 마음을 바로잡을 것과 천노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도주님께서는 인숙무죄요 괴가함은 족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에 대한 시인과 반성은 개전의 정을 느끼게 하여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장으로 나가게 하지만 허물을 위세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유발할 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허물의 괴가는 개인의 수양은 물론 자신으로 인해 맺혔던 상대방의 원한을 풀게 하여 회원상생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